네, 반갑습니다. 이번 종목은 진에어입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뉴스가 나와야지 반응을 조금 보여주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진에어는 지금은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좋지 않고 오로지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코로나 후속주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뉴스가 나와줘야지만 반응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기사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대선 이제 투표 날이잖아요. 그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떤 정권이 잡히든 어떤 당이 되어도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좋게 조금 언급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세를 한 번 더 기대감으로써 줄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 기대감이 한 번은 조금 반영이 되어서 완벽하게 우상향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금의 유입이 정말 많이 돼야 되고, 당연히 차트가 하락 시점을 회복을 해야 된다. 약간 이 가격대를 넘어서면은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런 뉴스들의 반응을 조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계속 이어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조금 그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어떤 패턴으로서 차트가 움직였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 상승폭은 어떻게 보자면은 지수가 동반하게 상승되면서, 그리고 이제 항공주들의, 그리고 이제 해운 쪽 모두가 좋게 어떤 종목이든 다 이렇게 잘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미 지나온 것들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당장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진에어도 저도 엄청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요. 과거를 조금 많이 봤습니다. 언제 그 실적들을 조금 보면서 어떻게 미리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았는데요. 18년도를 조금 체크를 해봤습니다. 18년도에서 19년도의 재무 변화에 대해서요. 지금 보자면은 18년도 9월, 일단 17년 18년도에 꾸준한 영업이익이, 꾸준하다기보다는 조금 등락폭이 조금 상당히 좀 컸었죠. 꾸준한 게 좋지만 솔직히 항공주가 어떻게 항상 꾸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를 봐야 돼요. 18년도 6월달, 18년도 9월달에 갑작스럽게 급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이 나오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네, 미리 선취매를 하면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18년 6, 7, 8월에 기관 투자자의 동향과 차트의 위치를 좀 봐보는 게 좋겠습니다. 18년 7, 8, 9, 일단은 이때 당시에 지수도 조금 체크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18년도 기억하기로 하락장에 조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이제 상승폭이 많이 있었던 점은 아무래도 어떠한 기사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수급을 봐야 되죠. 아무리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매매를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우량주기도 하고, 이런 조금 우량주라기보다는 조금 덩치가 있는, 조금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그러니까 애매한 종목들은 수급을 꼭 봐야 됩니다. 18년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가야 되네요. 네,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조금 쭉 내려봤고요. 네, 18년도 이제 7, 8, 9 이때를 조금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18년도 7월 달에 왔는데요. 이때 보자면은 7월 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많이 없고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이때 당시엔 또 그랬지만 과거엔 좀 개인이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하락한다. 요즘에도 많이 그렇죠. 많이 하락한다라는 패턴 때문에 이때는 조금 상승폭을 그리긴 애매했다. 9월달에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 지금은 투자 시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게끔 나오는 수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들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시점들, 18년 10월 달에 이때 기억나는데요. 하락장이 좀 강했습니다. 하락장이 좀 강하고
하락장의 굴곡이 조금 떨어진 만큼 많이 또 상승폭이 있었는데, 일단은 19년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수를 조금 그때 당시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8년도 10월 달에는 어떤 종목이든 다 힘들었었던, 이때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조금 많이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 18년도 10월 당시 기사들을 많이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때는 조금 코로나 시기처럼 단기간 조금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 차트는 조금 신경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회복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락장이 갑작스럽게 왔다는 것은 이때는 차트를 좀 무시하시고 다시 회복이 되는 시점, 이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9년 1월입니다. 19년도 1월 당시에 그러면은 이 종목을 왜 담았을까 봤더니 19년 3월 1분기 작년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적자로 조금 있었지만, 4월 달에는 적자가 그 4분기가 적자가 있었지만 19년도 1월 달에는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근데 봤더니 3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 당시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 구름대라고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구름대라고 칭하는데요. 이 구름대가 돌파하는 시점에 수급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19년도 1월 달입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10월 달부터 매집이 좀 기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잡는다면은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종목이구나, 그렇게 인식을 두시고 지금 패턴에서 당연히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잡으면 같이 따라서 사고,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면은 지금 단기간은 조금 조정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년도 1월 30일, 29일 이렇게 조금 기관 투자자의 매집이 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수치거든요. 점선이. 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과 하한선을 박스권으로 유지를 해둔 다음에 돌파하는 시점에 강한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을 통해서 이때 당시 못다한 상승폭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은 지금 잡게 되면은 목표 가격대를 이 정도 가격대까지 조금 바라볼 수 있겠고, 조금 더 본다면은 이 정도 가격대까지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파동들을 많이 그려두겠죠. 그 다음에 다음 장 초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대감이 있던 구간에서 그 다음에 1월 30일이니까 최근에 기억하신다면은 1월 30일부터 2월달 어떻게 되었나요? 수급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잡았던 종목들은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년도 3월입니다. 1분기 조금 전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하였다라는 기사를 통해서 미리 선취매를 하고 뉴스에 매도를 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요. 보면은 1월 달부터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하다기보다는 한 번의 강한 매수와 투신과 연기금에 이제 조금 자주 몇 번씩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 개인이 매도하는 모습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을 가지고 한번 차트를 그어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선을 조금 그어두고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다음 파동까지 조금 버틸 수 있는 장기적인 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차트를 그어놨습니다. 손절 가격대도 무조건 준비를 해놔야겠죠. 이 가격대를 올려놓기 전에 누군가가 벌써 매수를 잡고 올렸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 투자자들도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손절가를 딱 유지했기 때문에 지수가 떨어지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수도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거래가 발생이 됐잖아요. 이때 당시 거래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았다. 이런 종목들이 솔직히 지금에서도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면 좋은데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돌파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다음 장에 자금이 유입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재료로서, 좋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매매를 조금 참여해도 되겠구나, 당일 수익을 창출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번 이동평균선도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은데요. 이 빨간색 선은 이동평균선 5일선입니다. 5일선이 이탈이 나더라도 이탈이 안 나는 모습들을 체크를 하고 다시 또 매수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박스권 라인에서 최대한 이 당일날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분봉 차트를 선을 긋고 손절 대응을 하면서 천천히 매집을 해도 괜찮았던 패턴입니다.
아까 그어놨던 시점, 이 저항선을 좀 두 번을 터치했는데요. 이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라면은 그래 최근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던 최근에 지지선을 라인을 선을 긋고 또 매집을 시작이 돼도 되는데요. 이때 만약 접근을 한다면은 또 날짜가 언제일까요? 2월 21일입니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시기죠. 그렇다면 이때 일주일간의 수급을 또 차트를 신경을 써야 돼요.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외국인이 그래도 주도를 하는구나. 이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박스권을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참여를 해도 되죠. 네, 이렇게 해서 3월 5일이 한 번의 매도가 있었던 시점이잖아요. 3월 5일 차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5일 차트인데요. 이때는 박스권이라고 해석하기가 어렵죠. 박스권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아까 그어놨던 지지라인에서 이탈이 없다라는 것은 다음 장에도 한번 또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요소들이 있겠다. 이때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3월 5일 당시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장중에 이 3월 5일 당시가 저점을 다시 회복하고 매도가 많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다시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을 또 체크해야 되는데 그것은 잠정 수급을 확인해야 됩니다. 잠정 수급이라는 것은 이 장중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깨졌던 시점, 깨졌던 지지라인이 이탈이 난다면은 지지선이 이탈이 난다. 지금 이 가격대에서 아까 전에 그어놨던 이 지지라인대가 이탈이 난다. 다시 회복이 된다. 그 다시 회복되는 순간에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지선이 깨지면 저항선이 되고 저항선 라인에서 솔직히 첫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기서 한 번의 도전 정도는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 첫 자리에서 그 저항선과 지지선이 약간 조금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그런 시점에서 집중을 해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믿음을 갖고 차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첫 자리를 잡는 연습을 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차트가 이게 후행성이잖아요. 그 순간의 선택이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안 되면은 손절을 하면 되고 된다면은 버티면 되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볼린저 밴드 이 점선과 터치에서 반등이 나온 거 이것도 후행성입니다. 만약 여기서 악재가 나오거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매도가 엄청나게 나온다면은 이 가격대까지 수렴하고 지수가 또 빠진다면은 더 하락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세력이다, 본인이 주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트가 완벽하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과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투자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여유 있게 매매를 하면 좋은데 지금 너무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19년 3월 실적의 발표 나오기 전에 이 돌파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루어졌고 박스권 라인이 유지가 되면서 시세가 회복이 되는 시점. 아무래도 이것도 지수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3월 5일과 3월 6일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네요. 네, 이 하락장에도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 긍정적인 상황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고 이때 당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준선을 한번 첫 자리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한두 달 안에 나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박스권 라인에서 조금은 장기간 한 달이라는 시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깁니다. 너무 조급하게 고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당일 단타 매매를 조금 이제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떨어지는 그 조금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눌림이 나올 때 반등이 조금 잘 이루어지는 시점을 조금 찾고 항상 추세선은 저장을 해두는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을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이번 연도, 이번 달 수익을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고요. 너무 조급한 매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좋은 기회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어렵냐면은 너무 많이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에 실패라는 것을 겪게 되거든요. 하나를 실패하면은 또다시 모든 것을 반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손절 대응을 아무리 잘했어도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손절 타점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진에어는 지금 시점을 보자면 지금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지금의 차트를 봐야 됩니다. 지금도 계속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에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4월 15일 급등했을 때 당시에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때죠. 한번 이제 이런 코스피 관련된 종목들 조금 등치가 커가지고 등치가 솔직히 시가총액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조금은 민감한 좀 정부가 조금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항공주들 이런 진에어 같은 흔히 아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최대한 급등이 나왔을 때 기관이 매도를 한다면은 다음 장에 유지가 된다면은 다시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차트를 잘 신경 쓰시고요. 이런 상황이 나중에 나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제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수급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진에어를 한번 최근의 수급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그리고 저번에 방금 말씀드렸던 19년 4월 15일 당시 기간의 대량 매도가 이어지고 나서 또다시 가격대가 주춤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2월 25일입니다. 이때네요. 이때 시점을 기준으로 그러면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진에어라는 종목이 지금은 이 가격대, 이 저점 라인을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면은 그런 분봉을 그을 수 있겠죠? 대량 매도가 나왔던 시점이 여기네요. 이 가격대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기준선을 그어두시고 여기서 매도들이 계속 이루어졌구나. 대량 매도가 일어난 시점들을 찾아내가는 겁니다. 그럼 이 가격대를 회복을 한다면 진에어는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또 접근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겠죠. 저라면은 이 가격대가 회복이 되고 나서 지지가 되는 모습들을 찾아 나와서 손절 가격대를 준비해서 매매를 참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구름대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되어 있어요.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고 나중에 4월, 5월이 돼서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갖고 정부에서 좋은 언급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다가 구름대를 올려두는 시점에 이 대량 매도가 이루어졌던 시점을 다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잡아서 올린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진에어의 상승의 시작의 첫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18년도 차트를 꼭 신경 쓰셔서 꼭 본인들도 공부를 해본 다음에 조금 욕심내서 자리를 좀 찾아 나가보자 라는 생각을 투자로서 이번 연도 진에어로 수익을 한 20% 이상 정도는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유상증자 시점까지 넘어서면서 유상증자를 받았으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시세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만원 이상까지 권리랑 넘어서는 이 시점까지도 꼭 한번 홀딩해서 잘 신경 써서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